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에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2024 항공진로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횡성군에서 2024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충북도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가 수소 전문기업인 하나유니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제22회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폭염이 밥상 물가를 덮쳤습니다.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채소값이 거듭 오르고 있는데요.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추석 밥상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호박과 오이가 한 개에 1,000원, 상추는 100g에 1,400원입니다. 치솟은 채소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텅 빈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들은 선뜻 물건을 집어들지 못합니다. 오이 같은 거는 원래가 여름에 좀 많이 먹잖아요. 더우니까 냉채도 해서 먹고. 근데 오이도 좀 많이 비싸진 것 같고 그래서 예전같이 많이 못 먹어요. 광주 양동시장 기준 배추 한 포기가 9,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었고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수확량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채소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쪽파 1kg에 10,000원, 양파 2,360원, 당근 5,000원, 무는 한 개에 3,660원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단히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더 그러고 그래. 그냥 어저께는 10,000원 갔다 오늘 12,000원 팔면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했었고 올랐다고 했었고. 채소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달 초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채소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린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가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자 열렸습니다. 개회식은 준하경 경주시장의 환영사와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의 축사로 진행됐으며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대적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도 이어졌습니다. 특별 세션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지역 관련 주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밖에도 강연과 토론을 통해 한중일 비교 연구, 고향사랑기부제 전략 모색 등 이야기를 나누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구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소멸, 그리고 대규모의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에 어떤 커다란 그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TV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학술 연구, 교육, 방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구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지정됐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기존 금연구역 현행을 유지합니다.
군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매년 학교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초등학교 담벼락에 비대면 벽화 키트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벽화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DB손해보험과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동대문구청과 함께하는 비대면 벽화 키트 설치 사업입니다. 목재 판넬로 제작된 벽화 키트는 DB손해보험의 임직원 봉사자들이 전달받아 채색 후 리터칭과 코팅 작업을 거쳐 대상지에 설치됐습니다. 군은 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교 2곳을 선정해 지난 6일 우선 사업으로 서울 신답초등학교 담벼락에 어린이 교통안전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교통안전 벽화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에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2024 항공진로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항공진로 콘서트는 조종사, 항공정비사, 승무원 멘토들과 함께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각종 퍼포먼스와 토크 콘서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2024 항공진로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열린 콘서트는 항공 분야 업체, 교육기관과 연계해 청소년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항공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약 300명이 참석한 콘서트는 프로그램 안내와 내빈 소개로 개회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 종이비행기 퍼포먼스와 사진 촬영,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의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거쳐 항공 관련 학과 멘토링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2024 항공진로 콘서트를 통해 뜻깊은 직업 탐색의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마포구 중앙도서관에서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1대1 상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입시 상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2025학년도 수시 대비 1대1 진학 상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변화하는 대입제도 등으로 진학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열린 이번 상담회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 14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대학 진학지도지원단이 학생들과 1대1로 40분간 상담했으며 인문계열 6명, 자연계열 6명, 예체능계열 2명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모니터를 통해 통계 자료를 확인하며 맞춤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마포구는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수시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입시 설명회와 상담회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이 한층 더 발전했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대구 시티투어 특별 노선을 운영합니다. 특별 노선은 동대구역을 시작으로 대구간송미술관, 수성못을 거쳐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일 2회 운영됩니다. 특별 노선 탑승객은 대구간송미술관 내 현장 매표 창구에서 입장권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어는 누리집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성인 만원, 중고생 8,000원, 경로 어린이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에서 2024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주니어보드는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혁신 주니어 보드는 지난 7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과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 참여할 직원 모집으로 시작됐으며 7급 이하 MZ세대 공직자 45명, 9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11월까지 팀별 회의, 혁신 역량 강화 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조직을 쇄신할 혁신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주니어보드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군정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횡성군과 일본 야즈정이 양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교류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횡성군 4개 초등학교 학생 10명과 야즈정 3개 초등학교 학생 각 10명이 참가해 스포츠 경기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K-팝 원데이 댄스 교실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새로운 K-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탐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튿날에는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지방외교 활성화 정책 공모 사업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로부터 예산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횡성군은 11월 야즈정 어린이 교류 행사에 참여해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2024년 상반기 민원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직자와 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공직자 15명과 5개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상제도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과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상에 이어서는 최근 들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공원과 대단지 아파트 등 물놀이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개소에서 대장균 수질 기준이 초과됐고 연구원은 이를 해당 기관에 즉시 알려 소독, 청소, 용수 교체, 염소 소독기 기기 점검 등의 조치를 완료하게 했습니다. 조치 후 시료를 재분석했고 모두 수경시설 수질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바닥 분수, 폭포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입니다. 충북도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정착 과정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결혼 이민자분들과 직접 뵙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기쁘고 현지 정착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들이 우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결혼 이민자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가족센터 운영과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가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충북연구원 등 14개소 감찰을 강화합니다. 감찰 내용으로는 금품 향응 수수와 인허가권 이용 특혜 제공 등 행동강령 위반과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적 업무 행태 등입니다. 이외에도 직원 복무점검 활동 강화 목적으로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관리와 보안관리 실태, 시설 안전관리 등 전반적 운영을 점검합니다. 또한 8월 23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을지 연습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을 실제 훈련 과제로 정하고 문경시 점촌역 대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적 도발을 조기에 진압해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막아 국민 보호와 적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진행됐으며 테러범 진압 및 화재 초동 진화 등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굳건한 안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수소 전문 기업인 하나유니트가 포항에 투자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고압가스 운송용 배관과 충전소 설비를 제조하는 수소 전문 기업 하나유니트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 유니트는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예정 부지 인근에 142억 원을 투자해 고압 수소 운송용 트레일러와 매니폴드 제조 공장을 건립합니다. 하나 유니트는 공장 건립을 통해 포항의 수소 트레일러 및 운반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2030년 연매출 100억 원, 국내 시장 점유율 30%, 세계 완성 트레일러 시장 점유율 5% 등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 포스코 계열사 중 하나인 플랜텍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액화수소 PRG 시스템용 열 교환기를 개발 중이며 양산에 성공 시 포항 공장에서 조립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수소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출시합니다. 해당 앱에서는 포항사랑 상품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항시가 포항형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내달 출시합니다. 타보소 택시는 포항사랑 상품권 결제 기능이 추가된 지역형 택시 호출 모바일 앱으로 포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지역 브랜드 택시 호출 콜센터 해마지콜과 연계해 전화 예약으로 타보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가마니당 17만 원대로 떨어진 건데요. 성난 농민들은 피땀 흘려 일군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논에 트랙터 한 대가 들어서더니 금세 논을 갈아엎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이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선 겁니다. 넉 달간 피땀 흘려 일군 논을 한순간에 갈아엎은 농부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날 보면 속상하지. 나도 농사 짓고 내 피땀 흘려 해놓는 걸 갈아엎으니까 내 자식보다 더 기억이 길었죠. 저는. 지난해 10월 한 가마니당 21만 원을 웃돌던 쌀값은 이달 5일 기준 17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5만 원대까지 떨어진 2022년 쌀값 폭락 사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돕니다. 농민들은 지금 쌀값으로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80kg 한 가마당 20만 원 정도는 지금 당장 보장을 해야 되고 이 재고밀 20만 톤 이상은 당장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쌀을 추가 매입하고 농협은 쌀 소비를 장려해 쌀값을 방어한다는 계획입니다. 23년 딱 5만 톤 추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좀 자체적으로 10만 톤에 대한 재고 소진을 위한 그 대책을 그냥 수립하고 있어서 올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 쌀값 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여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번 감전사를 포함해 금호타이어에서는 최근 5달 동안 4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배전실에서 외부 업체 직원 A씨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공장 관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금호타이어가 하청을 준 업체가 다시 일감을 넘긴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A씨는 발전기 설치 공사에 투입됐는데 배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고압 전력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금호타이어와 하청업체들의 안전규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재하동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원청 관계자라든지 근무했을 때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요.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 미국 공장에서는 지난 4월과 지난달에 발생한 지게차 안전사고와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선 사고로 공장장 등이 입건돼 수사받는 중에 4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지역 노동계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격 메달리스트들이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국 사격대회에 총출동했습니다. 올림픽의 뜨거웠던 사격 열기가 나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10m 공기곤총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오혜진 선수가 전남 국제사격장 사로에 섰습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올림픽 때 보여줬던 침착한 표정과 정교한 사격은 여전합니다. 이런 대회에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 공기고총 1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혜지 선수도 이번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뒤 방송과 광고 등 다방면에 관심을 받고 있는 김혜지 선수는 여러 활동을 통해 사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격 선수가 이런 것도 하네 라면서 사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정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박하준 선수의 금메달을 향한 담금질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은메달로 다음부터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계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인, 반효진, 조용재 등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총 출동한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는 나주 국제사격장에서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여수시 거문도에서 제22회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2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무형 문화재 제1호 거문도 뱃노래 시연 등의 공연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거문도 해안 투어 등의 체험과 거문도 특산품인 갈치, 거북손 등을 시식할 수 있는 거문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4 그린 수소 글로벌 포럼 성과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한대사와 나미비아 정부를 포함해 10개국의 기관, 기업, 대학이 참석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2035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제주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관광 상품과 연계한 기획 개발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2024 파주 북소리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024 파주 북소리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책 속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다루는 무대 프로그램, 그리고 작가, 아티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시간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책방이 참여하는 북마켓, 유관기관 캠페인존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파주시에서 평화로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나트륨이 다량 포함된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찌개류와 젓갈, 떡볶이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양념장에는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소금이 많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 의외로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샐러드 드레싱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샐러드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지만 드레싱 및 소스 2스푼에는 나트륨 30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토마토 주스, 핫케이크 등 의외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이 있어 섭취 전에 영양 성분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